제가 출판계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요.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출판사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거침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를 직접 해주시겠어요? 저는 책순놀이터와 동네 책방 브론테 살롱이라는 작은 책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책방 같은 경우는 일반 서점에 없는 그런 책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출판을 업으로 하고 있지 책방을 주 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큐레이션도 제 마음대로 팔리던 안 팔리던 신경 안 쓰고 제 마음에 드는 책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걸 위주로 소개하고 있고, 그 공간은 아이들이 와서 즐기고 가거나 동네에서 책 모임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분들한테 대관해 드리는 오픈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판업도 하시고 동네 책방도 운영하시고. 네, 그러시죠?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갔네요. 네네네. 자다가 일어나니까 일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네. 휴먼북으로 등록한 주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주시겠어요? 회사 다닐 때는 거의 책을 손에 안 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을 읽고 책 모임 공간을 대여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동화작가 박철환 선생님의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 제목이 내가 빵을 굽다니 찬장 속 밀가루가 웃을 일이다 라는 제목인데, 그걸 약간 좀 패러디해서 내가 책을 읽다니 책장 속 글자가 웃을 일이다 라는 제목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출판사를 경영하시고 네. 또 동네 책방도 운영하시면서 네네. 가장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좋았던 점이나 아니면 보람됐던 점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생각지도 않은 매출이 갑자기 올라왔을 때 책방에 간혹가다 오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일요일만 문을 닫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일요일에도 나와 있다는 걸 알아요. 알아서 문이 잠겨 있으면 다 두드려요. 나가면 그 아이인데 자기 공간에. 그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즐겁죠. 한 번은 또 70대 어르신인데, 저희 책방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팔리는 책이 거의 50%는 쭉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역사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은 서점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책이거든요. 어르신이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매번 상업적인 책들만 보다가 이런 책이 책방에 있는 건 생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공간을 열었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책을 왜 만들까, 책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 이제 라는 생각들이 간혹가다 들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와서 책을 읽고 가는 아이들, 이런 분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거지, 끊임없이 해야 될 이유들을 거기서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다고 하시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도서관을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처음 가니까 저도 전화로 하고 몇 시에 가겠다 했더니 자꾸 그분이 왜 오시냐는 거예요. 네. 왜 오겠어요. 당연히 책 소개 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약을 잡고 갔는데 여전히 왜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2년을 듣고 다녔거든요. 처음엔 되게 의아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사서생활 20년 제대로 이제 책을 출간하거나 이런 출판사들에서 자기를 찾아온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의 편견은 뭐냐면 왜 자꾸 왜 오셨냐고 물어보지? 근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사무실에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똑같은 건데 상대방의 위치를 위로 올려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반대의 경우도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 이제 이렇게 전화 오시면 아니 출판사는 왜 자꾸 공무원 같지? 이런 얘기들 역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허물지 못하는 어떤 것? 그게 허물어지지 않으면 선입견들은 계속 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럼 상처를 치유하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음악을 듣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공간을 찾기도 하고 거기서 제가 처음에 잡았던 책들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거, 그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잡았던 그림책이 강아지똥이고 그거를 보면서 권정선 선생님도 평생 돈이 많으시면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분은 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가장 좋은 책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책에 있는 생각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와 그 작가의 삶이 일치하는 거. 이랬을 때 그 책에 대한 공감도가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강아지똥에 정말 잘 맞는 그림이라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강아지똥이 민들레를 피우는 이런 과정들인 걸 잘 드러낸 책인데 권정생 선생님의 삶이 그러셨다라고 느끼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거나 전율을 읽은 책은 10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권이 강아지똥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면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화를 쏟아내죠. 분출하세요. 네. 휴먼북은 뭐뭐뭐다 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실 수 있으세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려우셨죠? 책방을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동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네. 사람도 책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들춰볼 수 있는 책이고 미리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책이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일상의 옆에 있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정했죠. 네, 좋습니다. 지금 뭐 AI가 나오고 네. 챗 GTP가 나오고 하긴 하지만 휴먼북처럼 이렇게 온기를 느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네. 책이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려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